피드백의 언어는 뭐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회사에 뭐를 담는 걸까요? 의외죠. 인지상 닮을 줄 알았는데 좋은 걸 먼저 말할까요? 나쁜 걸 먼저 말할까요? 피드백에 있어서 어떤 걸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 이제 피드백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만 뭐 최악의 피드백? 뭐 이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피드백을 준 리더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매니저가 지나고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괜찮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저도 매니저들을 많이 모시면서 모시죠? 매니저들을 많이 모시면서 막 어떤 매니저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왜냐면 또 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뭔지 아시죠? 약간 뭘로 털릴지 이제 99개 잘해서도 한 개 못한 거 가지고 1시간씩 터는 부장님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저 멀리서만 와도 뭐 미팅룸 들어가자고 해도 아니면 위클리 이거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정말 호흡이 가빠지고 막.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와서 만난 리더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래도 꼬박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그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다거나, 물론 안 좋은 소리도 했죠.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그녀가 미팅을 하자고 할 때 하기 싫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단은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녀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 일단은 저의 케이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을 내가 기여할 수 있게끔 룸을 열어줬고, 저도 뭐 내 매니저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한국 일에 대해서는 너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서두를 여니까 저는 거기서 좀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반대로 너 뭐 한국 지사장이랑 얘기할 때 나 CC로 좀 넣어줘 이렇게 나한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서로 이제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네가 말 못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 지사장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뢰 레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매니저랑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맞았던 건데, 같은 팀의 다른 팀원은 엄청 괴로워했어요. 자기 인생의 최악의 매니저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똑같은 매니저를 두고도 난 괜찮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떤 리더든 최악도 될 수 있고 최악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 물론 왜냐면 웬만하면 이제 우리 얼리커리어들은 나한테 와서 컴플레인 했던 자기의 매니저 모두 다른 매니저인데 다 최악이래. 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최악이래. 근데 죄송하지만 그냥 이거 팩트여서 말씀드리는데, 비유 아니고 진짜 팩트여서 말씀인데, 다 똑똑한 애들이야. 날고 기른 애들을 이제 뽑아놨더니 성에 안 차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컨텀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이 매니저가 나를 그렇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처세도 약한 것 같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승질이 나는 거야. 나의 인생과 시간을 여기 갈아놓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밤잠도 못 자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들을 대상으로 매니저 매니지먼트라는 세션을 했다니까요. 내 매니저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네들 안 그러면 나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그럼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대.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또 저도 그런 거 있었으니까 제가 일단 몇 가지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완전히 정답은 아닙니다. 그치만 이제 원 오브 띠오리이기도 하고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최선의 레퍼런스로서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피드백의 언어는 뭐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회사에 뭐를 담는 걸까요? 오퍼레이팅 모델을 담게 돼 있어요. 의외죠. 인지상 닮을 줄 알았는데 오퍼레이팅 모델을 닮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좋은 걸 먼저 말할까요? 나쁜 걸 먼저 말할까요? 피드백에 있어서 어떤 걸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는 질문이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좋게 말하는 밥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예요. 피드백은 목적이 분명한 대화예요. 그리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드백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번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30분 원어원이 있다. 그러면 그 30분 안에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LMN, 왜냐면 조금 관심 있어 할 만한 회사들 위주로 가져왔고, 그래서 아마존 기준으로 일단 볼게요. 아마존은 메커니즘의 회사예요. 그죠? 알잖아요. Intention doesn't work, the mechanism works. 이거 제프 베이조스 말이잖아요. 그래서 good intention, 선한 의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얘네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존의 뼈대야, 뼈대. 그래서 메커니즘이 필요한 건데 나만의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장인한테 제가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존도 아마존의 언어와 단어가 있어. 구글도 구글의 단어가 있어. 그래서 아마존 언어가 뭐냐? 기준, 날짜, 책임, 지표. 뭔가 딱 똑같은 단어는 아니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회사가 있는 거야, 사실.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구글은 똑같은 것도 다르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옳고 나쁨이 아니라 조직 문화처럼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건 거야.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그 조직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구글식으로 했는데 내 위에 매니저는 아마존식이야. 그럼 이게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리더라면 물론 또 그 내 위에 리더가 또 별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언어는 기준이에요, 기준. 데이터와 메커니즘이 논쟁을 끝낸다.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거 백업할 데이터 있어? 어떻게 메커니즘 짤 건데? 이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써있죠. Unless you know better one.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린 열려있지만 네가 그럼 백데이터를 가져와. 6페이지 썼어? 백데이터 가져와. 새로운 프로젝트 할 거야? 가져와. 이거잖아요.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긴 그런 회사다. 모든 단어와 이런 거에 증빙이 필요하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어떤 거를 좀 더 많이 쓸까요? 근데 요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구글이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진짜예요. 네, 그래서 말을 해볼게요. 구글도 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뭔가 결국에는 팀이 와야 됐다. 이걸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계를 원해요. 이거를 설계하는데 대신에 그 설계 언어가 뭐 예를 들어서 쟤는 자바 쓰고 얘는 파이썬 쓰는 것처럼 그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설계하는 건 똑같아요. 아마존도 구글도 설계를 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쓸 때 질문으로 쓰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정말 구글화된 리더들이라면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구글 DNA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에 기반하고 안정감에 기반하려면 어쨌든 공유하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니까 다른 거죠. 조직의 언어가 되게 다른 거고 이것들도 감정형의 문장으로 보이지만 감정형은 아닙니다. 감정을 알려줘라는 말은 없어요. 데이터가 뭐죠? 실패에서 배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반대 의견 환영합니다. 다른 관점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은 2가지입니다. 생각보다 감정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LLM 프론티어 AI, 뭐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뭘로 배울까요? 속도로 배워요. 정답이 아니라 학습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로우 에고를 솔직하고 에고를 많이 주장하지 않아야 돼. 왜냐면은 이대로 가야 돼라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동안에 다른 기업들이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빨리 실험하고 빨리 실패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주기가 정말 1주 막 이렇게 2주 스프린트도 아니야. 막 더 짧게 오늘 바로 배포해보고 아니면 닫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리더도 좀 가감하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는 직급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리고 계속 실패와 도전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뭔지 그러면 가드레일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퍼레이팅 모델, 운영 모델에 기반한 피드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회사가 가고 있는 운영 모델에 기반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루어야 할 성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피드백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잘못하면 인격 모독, 뭐 인신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개인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드백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공통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공통 원칙은 감정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드백 스킬은 기업 문화를 닮지만 핵심은 같고 사실 기반 플러스 감정 분리가 기본입니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끌고 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아, 그래요? 권한의 문제인가요? 이 조직을 어떻게 좀 다시 세팅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랑 그 업무를 좀 분리를 해줄까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랑 협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게 예상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뷰 같은 거 의무화하고 뭐 롤백 체크리스트 있을 수 있고 온콜 로테이션 개편 이런 식의 요 제도화, 시스템화 하는 게 사람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이런 건 거죠. 헬스장인데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갔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 운동을 할 배치를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배치를 그런 조직의 어떤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리더의 이제 역할인 거예요. 훨씬 고차원적인 거죠, 솔직히. 그 사람의 사고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핵심 가치, 뭐 인재상 이런 것들도 사고를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너가 우리의 설명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데 위험한 거는 약간 코스프레 하는 거. 본인이 대표가 아닌데 대표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 결론적으로는 사고의 레벨은 얼마든지 큰 맥락으로 가도 된다. 그렇지만 역할의 레벨로 다시 돌아와서 큰 그림을 봤지만 그러면 그 역할의 레벨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차선에서 그 지도를 보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차선에 집중을 하는 게 맞죠. 지도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은 해줄 수 있겠지만 알람은 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나의 역할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뭐 로우 퍼포머랑도 연관이 있는데 미성숙하면은 다음 액션이 선명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성숙하면은 조금 더 맥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래서 성숙한 상대한테는 사고를 넓혀주는 저같이 질문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덜 성숙한 상대에겐 그냥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주는 게 더 나은 피드백입니다.